네, 이어서 우리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의 실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무 교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국어 교재를 아무거나 한번 살펴보면 거기 아마 모든 교재는 상황만 구성된 교재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교재는 경희 한국어 4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재 구성표에 보면 여기에서 이런 거 보면 우리 단원명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기능을 공부하는지 표현, 발음, 어휘 그리고 과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좀 초점해서 맞추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소통 능력은 신청하는 데에서 다른 요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능과 같은 요소도 필요하고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거절하기 이 기능은 뭐 거절하기 초대하기 또한 뭐 권유하기 아니면 뭐 묘사하기 이런 거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집에 그 뭐 생일 파티나 어떤 파티가 있으면 초대를 하면 어떻게 초대해야 할지 이거는 기능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 참여자에 관련되는 요소도 있어야 되고 대화 참여자 같은 경우는 친구끼리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끼리 대화인지 또는 문법도 배워야 되고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뭐 활동, 과제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는 연계해서 지금 많은 교재들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황만 제시를 해서 교재를 구성은 하기가 힘들고 단지 이 상황을 초점에 맞춰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청하는 데에서 다른 요소들도 같이 구성하는 교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영어 교육에 관련되는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원래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은 해서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재를 보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영어 교재인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족, 직업하고 주거 관련되는 상황 선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학년에 같은 경우에는 옷, 장난감, 집, 음식하고 이웃이에요. 그리고 3학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바깥에 나가서 외부의 활동은 많이 넣어서 있어요. 뭐 식당에 가기, 쇼핑하기, 여행, 오락. 1학년과 2학년은 주로 학교하고 가족이 하고 집 아니면 뭐 이웃 이런 거는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가족에 관련되는 구성원 누구 있는지 나이, 이름, 관계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주거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잖아요. 뭐 집도 될 수도 있고 집도 아니 아파트 아니면 뭐 주택 이런 거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본 뒤에 2학년에 들어가면 아예 집이라는 그 주거 형태를 집중해서 집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방과 가구에 대한 확대, 집에서 행위, 애완동물과 기타 동물들 관련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웃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식당 가기, 음식, 식사 주문,
쇼핑하기는 음식 사기, 옷 쇼핑, 장난감 사기. 여행도 있네요. 그죠? 가까운 곳 방문, 긴 여행, 오락 같은 경우에는 영화, 스포츠, 계절 활동. 예. 그래서 이 교재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재이지만 상황은 조점해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 교육에 관련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김윤주 선생님 2011년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를 분석은 하고 있어요. 김윤주 선생님이 분석하는 교재는 한국어 교재 4권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4권은 어떤 책이냐면 첫 번째는 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은 초급 한국어 초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여성가족부에서 출발은 되어 있고, 네, 여성가족부에서 만드는 교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급이에요. 한국어 중급, 2007년, 그리고 2009년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드는 교재예요.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아마는 이거는 초급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중급에 해당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다룰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개설하는 점이 많은 거예요. 급이 같지만 한국어 1과 초급이 같은 급이지만 2009년에 만드는 교재는 아마 조금 더 개설하는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김윤주 선생님이 이 4권은 가져와서 선정하고 교재의 목표와 구성 원리, 전반적인 내용 구성 체계를 비교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은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들 교재가 얼마나 학습자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하는 데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수하는 목적에 특수한 상황, 특수한 요구에 맞춰야 되잖아요. 결혼 이민자가 접해야 하는 상황하고 일반 사람이 접해야 하는 상황이 확실히 다르죠. 특히 유학생이나 노동자가 접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특수한 요구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교재가 개발은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반영을 하고 잘 맞춰서 개발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상황, 주제, 기능, 문화 이렇게 요소에 초점을 두어서 세부 내용을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의 결과는 처음으로 만드는 교재보다 점차 더 좋아졌어요. 즉, 이 4권이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2005년이죠. 그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뒤에 만드는 교재는 점차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점차 체계적인 틀은 갖추어 오고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도 변화가 있어요. 즉,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 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에 동시 다 지향은 하고 문화 교육의 연계에도 관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어만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 상황은 지금 4개 교재 현황 같이 볼까요? 먼저는 대화 참여자
4개 군에서 지금 우리 여기는 집 구성원은 남편과 이야기, 시어머니, 자녀,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 위한 한국어 중급 같은 경우에는 남편, 시어머니만 있고요. 자녀과 대화가 없고, 그리고 남은 2군은 남편, 시어머니, 자녀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시어머니와 자녀 중에서 남편과 대화는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밑에 보면 집 외에는 그 이웃 사람들이잖아요. 이웃 사람이나 다른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구가 이웃이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는 30% 이상, 이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은 대화하는 사람이 친구가 이웃이에요. 그 외에는 뭐 가게 점원이라든 낯선 사람, 한국어 교사, 우체국, 직원, 의사, 간호사, 경찰, 항공사 직원 등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이주민 여성은 가장 많이 우리 생각해봐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대상이 친구가 이웃일까요? 아니면 남편일까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일까요? 네, 사실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철실은 하고 시급하는 것은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래서 한국어 학습 가장 큰 동기는 남편, 아이, 시댁의 가족과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나 문화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취직이나 직장 내 의사소통 위해서 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결혼 이민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남편, 아이, 시댁과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근데 교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족 아니고 친구하고 이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아요. 그죠? 요거 분석하고 교재 개발하는 부분에서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 구성원과 대화하는 부분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영욱 2007년에서는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하기, 자녀 학교 생활 도와주기, 가게에서 물건 사기, 인터넷 컴퓨터 하기, 병원이나 약국 가기 등이 일상생활 중 한국어 반드시 필요하는 상황 순서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어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취미과 관련 활동에 거의 흥미가 없고, 그리고 뭐 어떤 자녀의 선생님과 상담하기, 자녀의 학교 생활 도와주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신문 잡기 읽기, 물건 정보 얻기, 대중교통으로 다른 지역 방문하기.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게 결혼 이민자 여성은 한국어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가족과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재에 살펴보면 남편, 자녀, 시어머니 이렇게 20%, 16%, 20%, 30%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화 상대 가족으로 설정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죠? 네. 이어서 장소를 볼까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네 권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집이에요. 집이 가장 많아요. 그죠? 집은 거의 40% 정도 차지는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어인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가장 많아요. 그 외에는 뭐 가게, 교통수단, 병원, 한국어 센터, 은행, 미용실, 세탁소,
병원, 가게 이런 거는 한국어 센터와 같은 장소가 그 뒤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장소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주인공의 집만 아니라 이웃의 집으로 변화해 주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은 시도하고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 집에서 제한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 한계점이 있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대화를 하면 다른 장소로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집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친구가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집에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대부분 하는 시간은 친구가 대화를 하면 뭐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 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친구 집에서도 이런 대화를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재에서는 그냥 친구들은 집에 초대를 해서 집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나영 선생님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가정 바깥 세계와 접촉을 들고 있어요. 아직 초급 학습자이라 활동 반경이 그리 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상황과 장소 설정에 모색은 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은 하였네요. 네. 그리고 주제를 살펴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위한 한국어 중급 2절 7년에 이렇게 외국인 지원센터 귀화 신청 이주민 축제과 이런 거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외국인 지원센터 귀화 신청 이주민 축제는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남은 교재는 좀 약간 전혀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남은 교재들은 이 주제가 없었다. 그래서 남은 교재는 여성 결혼 이민자 위한 한국어 1과 2는 여행, 관광, 파티, 여가 활동은 관련되는 내용이 유난히 좀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특히는 대부분은 제주도 여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생일 파티와 관련되는 내용이 유난히 많았고 그리고 생일 파티에 관련되는 것은 파티복을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티복 뭔지 알아요? 파티복은 생일 파티나 아니면 어떤 파티가 있으면 그 파티 분위기가 맞게끔 옷은 입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친구의 생일 파티는 참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파티복은 좀 입고 다니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우리 생활하다 보면 파티복은 입은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대상으로 한다면 파티복이라는 주제는 다루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은 다소 도회적이에요. 도회적이라는 것은 너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결혼 이민자 여성은 농부이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결혼 기념일이라 백화점에 구두를 사주고 휴가에는 제주도 여행은 데리고 가주는 남편 오전에는 한국어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 쉬다가 주말에는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우는 생활이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입장에서 다소 거리가 먼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재들은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에도 배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화려하는 생활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은 다시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집이 가장 많은 데 비해 대화 대상자로서 남편, 자녀, 가족, 대화 상황 설정이 부족하다. 그죠? 장소는 집이 가장 많지만 대화 상대로서 남편, 자녀, 가족과의 대화 상황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교재는 이민자의 일상이 너무 도회적이어서 농촌 여성 괴로운 민자가 입장에서 거리가 먼 현실이 있고, 그리고 여성 괴로운 민자 수행하게 된 학부모로서의 역할, 그죠? 학부모는 나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나의 학부모가 되어서 학부모의 역할도 수행하는 내용이 조금 강화된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과의 상담 아니면 아이과 관련되는 학습을 봐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교재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으나 그 방법에서 새로운 방학 모색이 필요한다는 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황 중심 교수 요목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의 실체를 같이 보았어요. 네, 그러면 결론은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에 중점을 두고 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 학습 내용은 중심적으로 조직하는 교수 요목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은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 청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 장소, 시간, 화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같은 표현이지라도 의미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학습자 흥미가 높아질 수도 있고 교육적 효과도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한계점이라는 것을 쓸 세계에서 자연적 상황과 일진적이고 이런 예측적인 상황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학습차나 최대로 가장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선정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과 학습차의 학습 환경 비슷하게 구조화를 하거나 학습차가 간접적으로 남아 의사소통 상황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괴로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상황은 분석하는 예시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우리 퀴즈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해를 하였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뭐뭐에 중점을 두고 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 학습 내용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교수 요목이다. 이 교수 요목은 뭐뭐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으로 언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용되므로 언어를 가르친데도 뭐뭐 즉 사용 상황과 분리해서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은 합니다. 한번 찾아봐서 나와볼까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뭐예요? 뭐뭐에 중점은 두고 있나요? 네, 여기 숫자를 먼저 할까요? 네. 1번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이죠. 언어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 교수 요목은 뭐뭐의 결점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 요목을 결점은 보완을 하나요? 네,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이에요.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의 약점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는 사회 맥락 안에서 사용이 되어서 언어를 가르친 데는
이런 맥락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맥락이에요. 3번. 이거는 사회적 맥락을 분리하면 안 된다. 4번 뭘까요? 상황의 범주는 뭐뭐 등이다.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상황은 선정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높이게 되므로 교육적 효과도 켜지게 되고 이에 따라 뭐뭐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적 상황은 실제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뭐뭐과 일친척인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적절한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실세계의 의사소통 상황과 뭐뭐으로 교육적 상황은 만들어야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학습자가 실세계 의사소통 상황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해야 한다. 네, 4번은 뭐예요, 여러분? 상황 범주는 뭐가 있어요? 네, 여기죠. 대화 참여자의 조건, 대화 시간, 창소 화제 등이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뭐뭐에 따라서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지만 좀 실제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뭐예요? 자연적 상황, 6번 자연적 상황과 이진적인 수도 있고, 그리고 따라서 실세계 의사소통 상황과 어떤가요? 최대한 비슷한 상황으로 교육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내면 잘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호남대에서는 토론 등록은 했거든요. 여러분 토론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네, 아직 제가 토론 과제는 등록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친구 많아서 토론 과제는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의견은 올리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